안녕하세요. 저는 신도시에 사는 40대 주부로서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사는데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정말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이와 가족들 덕분에 굳건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도 주변 사람들이 곁에서 격려하고 도와줘서 가능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야기하기가 창피한 일이었는데 주변 친구가 이 채널을 추천해 주었어요. 이곳에는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은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어 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야기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겪은 고통과 어려움이 크고 이를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여러 사람들이 겪는 일은 아닐지라도 이를 통해 겨우내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들 겪고 치사라고 생각해서 모든 것을 철들고 나서 별과 억지로 생각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눌 때 그 마음의 짐을 벗어 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아이와 꽃길만 걷기를 응원해 주신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부부가 결혼 당시 남편을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오더라도 남편과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어려웠다는 느낌을 받게 된 것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전화 때였습니다. 결혼 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죠. 함께 제트가 있다면 모든 위험에서 현명하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시어머니 집에 제사가 있었어. 나는 제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나에게 한마디도 없이 갑자기 제사를 지내러 이번 주 토요일에 와달라고 하셨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이야,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싶었어. 우리 집에는 1년에 11번의 제사가 있는데 다행히 8월에는 제사가 없어서 여름 휴가를 길게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아. 여름 휴가를 맞춰서 함께 해외여행을 간다면 어떨까? 육아 선배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 아이를 낳기 전에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야 한다고 하더라. 지금은 휴가를 맞춰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중요해. 1년에 제사만 번이라니 어떻게 그런 말도 없이 속일 수 있을까? 미리 말해주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제사는 결혼 전에 죽어도 할 일이 아니라고 했어. 그리고 제사라고 해봐도 별 따를 것 없다고 했어. 그냥 점을 몇 개 찍고 잘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지 모르겠어. 어차피 이제 막 결혼한 초심자라서 제사를 지낼 때 당신에게 이것저것 시키겠어. 걱정하지 마. 내가 옆에서 모두 다 도와줄 테니까. 남편은 빨리 제사를 하는 것이 번거롭지 않다며 말했지만 어떻게 11번의 제사가 번거롭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로 남편 때문에 사기 결혼을 한 것 같아서 심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남편은 아주 무사히 제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확신해 주어 속여서 제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제사라는 것이 없어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제사상을 드리거나 제사를 치르거나 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준비 과정이 전혀 낯설고 정신없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하려고 해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난처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실수를 여러 번 해서 절망적이 되기도 했는데 시어머니가 해주신 지도 덕분에 견딜만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저를 보면서 험담도 하고 토라질 정도로 답답해 보였는데 시어머니만은 은은하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만나서 정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저 내게는 너무 감사한 존재예요. 실수를 해도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너무 고맙고 매우 감사해요. 사라 친정 엄마까지도 시댁이 너무 잘 만난 것 같다고 말을 해주시니까 제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었죠.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말을 툭툭 던지기는 해도 늘 저를 먼저 챙겨주곤 했으니까 이렇게 평생 살면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제사를 준비하는 내내 제가 망친 점이 셀 수 없이 많고 음식 놓는 위치도 헷갈려서 몇 번이나 일을 다시 해야 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한테 처음에는 다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라면서 처음 치고는 너무나도 잘한다고 말을 해주셨어요. 내가 처음에 시집 볼 때 우리 며느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는 않았어. 저는 모양이 개떡 같았고 과일 하나 제대로 깎을 줄 몰라서 아이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손재주가 좋은지 아주 모양새가 예쁜 편이지. 이런 거는 차차 하다 보면 다 늘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컵먹지 말고 하면 돼. 나도 다 그랬어. 그렇게 달래면서 저에게 일을 알려주시는데 제가 봐도 답이 없는 모양의 같은 실수를 반복해도 짜증 한 번을 내지 않으셨어요. 정말 꾹 참고 인내심 있게 알려주시는 모습에 저도 나중에 늙으면 이런 시어머니가 되어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성인 군자구저기. 재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에게 그렇게 멋진 어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도 주말에 시간이 나면 시어머니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저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내기도 하고요.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저게 좋아 보인다 저게 한번 가보고 싶다 하는 곳을 기억했다가 모시고 다녀오기도 했었고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제가 원하던 가족의 형태를 띠게 되었어요. 우리 시어머니와 오래오래 가까이 붙어 지내도 행복하겠다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 지 3년 차가 지났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변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의 모습을 그동안 꾹 감추고 있었던 건지 그 부분은 아직도 잘 모르겠지만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잘한다 칭찬만 해주셨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늘 미간에 주름이 진 채 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만 남았죠. 시어머니의 잘한다 했던 말과는 달리 제가 정말 손재주가 없는 모양인지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제사상에 올릴 전을 예쁘게 붙이는 법을 모르겠더라고요. 3년이라는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못해도 제사를 20번 이상 지냈는데도 여전히 제가 붙인 전은 어디 내놓을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어 집에서 혼자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제사가 있기 전에는 일부러 전을 붙여보기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 모양이 예쁘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뒤집다가 찢어지는 건 일상이었고 어머니마 저는 정말 전 부이는 재주는 없나 봐요. 집에서 수십 번을 연습해보고 했는데도 모양이 영 이상해요. 어머님처럼 예쁘게 붙이고 싶은데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네요. 그렇게 연습을 한다고 했으면서도 아직 저는 결혼 3년 차가 지난 후 시어머니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재산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저에게 그렇게 멋진 어른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 친하게 지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평소에도 주말에 시간이 나면 시어머니와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니면서 데이트하는 시간을 예전과 다르게 칭찬해주던 말도 없어졌고 전을 잘 붙이는 법을 모르는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혼자 연습하고 시도해도 전이 잘 안 붙어서 고민이었어요. 아직도 어머님처럼 예쁘게 붙일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초저에 관한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혼인 3년 차인 집의 기본은 집의 지도 모습입니다. 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혹은 일부러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 정말 축복받은 제수 정말 기름 냄새 맡고 헝겊을 붙이는 게 아니노. 정말 화가 났어요. 왜 손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면 나는 열받는다. 예쁘게 할 거면 그나라도 손주를 줄 수 없다. 나한테만 주얼 마음이건 걔 말하기도 망나쇼 신문이 되었어요. 시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그러나 그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요? 하루에 한 번씩 중국 식상이 소속이 소속지도 않으니 안 넣을 것으로 상상이 되지만 부담스러운 것으로 다가오더라요. 애도 때문에 노력하기는 커네요. 매달 모여서 진정한 주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미 행복순화권을 포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하기나 하였기 무하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애미나 손묘의 문제도 사정이 아닌데 다란 모습이 없는지 관련인과 중상이론 이상적으로 보여주어 달라고 할 일이 이상이니 몰라 어찌 누름으로 분인고 어머부로 누르고르고 할고 행복도 민들은 부드나하는 절 업가에 떨기도 하냐는 이야기를 교토를 사면서 주신 도수안서 저것이진 정말 밤낮 모듬을 하며 자식을 가지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정피가 제격이 노력 후에도 소녀 전한테 푸나아 이혼의 질은 먹기 때문에
얼마 안잇 양가의 사정한테 알렸어요. 오이기 절근에 손주를 가공든 곧이어 형치는 계획이 F고록 인훈이진께 청비는 이후 지부의 대처리체 비만 고이아공으로 시장론 적고 축이 노축 사고부총 너 종종 모를 세인츠 대용선 흐르고 있었습니다. 애도 때문에 노력하기는 커네요. 매달 모여서 진정한 주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이미 행복순화권을 포복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너희는 정말로 그렇게 애를 가진다고 생각해? 3년밖에 안 된 결혼 생활에서 너희는 이미 관둘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 어떻게 아이를 키우겠냐고. 아, 어머님이 손주를 보고 싶다고 하셨었니? 이러다가 대가가 끊기는 건 아니냐고 미묘하게 암시도 했어. 우리는 당연히 어머님도 손주를 기다리고 계신 줄 알았어. 세상에 손주를 안 기다리는 조부모가 어디 있을까? 그래도 시기를 보면서 애를 가져야지. 지금은 애를 키우기 좋은 시기도 아니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다고 바로 가져야 했어? 돈 좀 모아놓고 천천히 가던가? 하여간 여자가 조심성도 없게 말이야. 그 말이 너무나도 황당했어. 여기서 여자는 왜 나오고 조심성이 말은 왜 나오는지 이해가 전혀 가질 않았어. 임신 축하만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아오는 핀잔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자리에서 한마디라도 할 걸 그랬는데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잖아. 기어이 충격적이었어. 나는 10개월을 품고 손주를 낳았는데 떡두꺼비 같은 데렐 손자를 떡하니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별 관심도 주지 않았어. 친정집에서는 잘했다고 이제 당당해져도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콧방귀만 끼면서 돈도 없는데 애를 어떻게 키울 거냐고 핀잔만 주었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듯이 보통의 부모님은 자식보다 손주를 더 예쁘게 여긴다고 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것 전혀 없었어. 손주한테 관심은 전혀 없고 그저 우리 아들이 애 키우느라 고생하겠다 하시면서 저한테 대책 없이 군다는 말만 반복하셨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랑 자주 밖에서 만나서 데이트를 즐기곤 했었다고 말했잖아요. 주말에 시간이 나면 시어머니랑 좋은데 구경하러 나가고 맛있는 밥도 먹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횟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아이까지 태어나면서 제가 육아를 하느라 시간이 없어서 이전만큼 시간을 내는 게 많이 힘들어졌죠. 그래도 제가 남편이랑 보낼 주말 시간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일부러 자주 나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이전처럼 예쁨을 받고 싶기도 했고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으니까요. 그래도 이왕 주말이 되었는데 저도 아이를 친정이나 시에게 맡기고 남편이랑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끔 친정에 부탁해서 아이를 맡겼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보내는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건데 주말에 남편이랑 둘이서만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으면 시어머니가 어찌 알고 연락을 해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번 주에 사돈댁에서 아이를 봐주신다지 너희 둘이 나가서 바람이라도 쐬고 오려고 그러는 거야? 아휴 나도 밖에 나가고 싶은데 말이다. 온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아주 조이스셔서 버틸 수가 있어야지. 삼식이 밥 차리면서 얼마나 고된지 나도 집에서 먹는 밥 말고 밖에서 맛있는 거 먹고 싶구나. 아 나도 맛있는 음식 먹을 줄 아는데 말이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대놓고 같이 가자고 안 해도 너희 입에 나의 이 여자친구는 항상 나랑 같이 나가자고 말을 하더라. 만약 난 아무 대답 안 하면 분명 내가 매우 쉬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도 같이 가자라며 부탁해. 그런데 우리 남자친구는 그런 시어머니에게 이유를 꼭 찾아 어버버거리며 정신을 못 차리더라. 내가 계속 눈치를 줘서 남편도 한두 번은 거절을 하며 둘만의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는데 매번 거절하는 게 좀 죄송할 정도로. 그래서 3번 데이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꼭 한 번은 시어머니를 끼워서 만나야 했어. 우리 부부 둘 다 액션 영화를 정말 좋아해. 시끄럽고 파이팅하고 화려하게 싸우는 영화들이 새로 나온다면 바로 예매하고 가는데 시어머니는 별로 안 좋아해. 엄청 고르고 외국 영화에 정말 돈을 투자하고 갔는데 시어머니는 그걸로 안 만족해. 나도 싸우기 좋아하는데 왜 나한테는 같이 가자는 말을 안 해? 요번에도 너희 길만 가려고 하면서 다 같이 가라고 하는 건 어떨까?
적어도 콧바람이라도 쪼잔하게 빚 좀 봐줘. 그리고 해외에서 돈 쩔어서 예매했던 그 영화도 보러 가라 그랬는데 내가 이핑받은 건 밤에 잠이 안 와서 엉엉거리더니 어머니 그 영화가 외국 영화라서 자막을 계속 읽어야 하고 어지러워서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나중에 국내 영화 재미난 거 나오면 거기로 같이 가자고. 어때? 왜 나도 말 한 번 안 해? 다른 건 몰라도 한글 자막 읽기는 제대로 해. 왜 어렵다고 생각해? 두 사람이 함께 노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나도 좀 챙겨서 함께 놀자는 말이야. 또 시끄러워도 괜찮아. 그런 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하는 거지. 박바우이는 결국 시어머니를 데리고 해외 액션 영화를 보러 가게 되었다. 하지만 어린 어르신은 그 영화가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영화 내용을 이해할 수 없고 연결고리도 모르는데 영화를 보는 것이 재미없을 수밖에 없다. 영화를 보는 중에 나와서 물어보고는 자리를 바꾸면서 집중도 할 수 없었다. 결국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영화가 끝난 후 쓸쓸히 나와서 하루 종일 그 영화를 논의하며 이해하기 힘들다고 놀리기 시작했다. 아이 손길 살다 살다 이런 일을 겪었다. 어머니 깜짝 놀랐다. 함께 마시자. 식당 예약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가자는 어머니의 말 속엔 내가 아프다고 하면 집에 모셔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내가 아직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마저 처리하고 갈게라는 말로 어떻게든 피하려는 우리 부부의 모습도 보여요. 그렇지만 외계인 같다고 비웃어도 이 정도로 무례하게 굴진 않겠죠. 시댁에 도착하니 어지러워서 아무것도 못 먹을 정도로 아픈 어머니의 모습이 안타깝네요. 시아버지가 저녁 약속 때문에 이미 친구들과 저녁을 먹었다고 하니 놀랐을 것 같아요. 어머니의 행동은 단지 골탕 주기 위해 했던 게 아니었나 싶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서 참아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 와중에 제대로 신본 것도 없는 어머니의 행동에 참을 수 없이 더 화가 나네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언제나 나에게 미안해하며 행동하지 않나 봐요. 남편이 나를 항상 먼저 생각해주고 많이 챙겨줘서 나도 참고 있었어.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면 내가 즉각 퇴사했을 거야. 남편이 항상 내 기분을 이해해줘서 나도 참을 수 있었어. 결혼한 지 4년이 되던 중에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어. 이사를 가야 했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 집주인이 저희 집을 팔려고 해서 이사를 가야 했고 돈이 부족했어.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고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했어. 돈을 어떻게 대여해서 이사를 가야 할지 남편과 함께 고민했어. 평수를 줄일까 고민했지만 아이가 커질수록 각자의 공간이 필요했어. 그때 친정엄마가 도와줄 수 있다고 해서 말했어. 아직 어렵지만 힘들어도 곧이어 나아가면 되겠지. 아이가 자라면 더 많은 비용이 들겠지만 대책을 마련해야겠어. 내 딸이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해내야겠어.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마. 이사 준비도 철저히 하고 정리도 제대로 해놓아. 친정 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이사를 떠날 수 있었고 새로운 집도 너무 마음에 들어 행복해했어. 브랜드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 가족에게 딱 맞는 크기의 집이었고 출퇴근도 편리했고 위치도 시댁과 친정 사이에 있어서 편하게 오가기도 좋았어. 이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친정에 빌렸던 돈을 갚을 수 없다며 연락을 피하셨는데 이사를 끝내고 집들이 언제 할지 물어봤더니 갑자기 집에 찾아와서 놀라고 당황했어. 그래도 정리되어 마친 이사에 감사하고 새 집에 감탄했지만 친정 부모님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잘 보지 않았지만 해결되고 나면 자랑처럼 꼬리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어. 집 구경하면서 좋은 것, 별로인 것을 평가하는 것처럼 얄밉게 웃어서 진심으로 어린아이처럼 얄밉게 느꼈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정서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은 경험을 하셨군요. 부모님의 도움과 지원으로 어려움을 극복했고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고 도와주는 가족이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네요. 이야기했더니 어린애 이름도 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을까요? 그 다음 날에 우리 시어머니 등기부 등본을 뜯어보더니 소유자 이름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이지 황당해서 어쩌다 조그만 집의 가격을 확인하던 중에 등기부 등본을 뜯어 보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놀랍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버는지 알아봤는데 그는 왜 자기 딸 이름으로만 집을 등기부 등본에 올렸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공동명의로 가졌어야 했지만 왜 자기 딸 이름으로만 집을 바꿨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 일은 우리 아들을 무시한다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인으로서 공동명의로 해야지 왜 자기 딸의 이름으로만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을 진정시키고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속상해했는데 순전히 친정어머니의 재산을 받았을 뿐인데 어머님이 이야기하면 친정어머니도 화가 날 것 같아요. 이사를 가려고 했을 때 진정으로 큰 고민이었는데 이 집 때문에 정말 심려했거든요. 딸을 함께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부부싸움을 할 때마다 그 집 때문에 많이 고민했는데 이해할 수 없어요. 공동명의로 돌려주면 좋겠지만 아들의 반대로 인해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그 집 때문에 정말 속상해하며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화가 나서 이야기했지만 돈 한 푼을 지불했다고 말았습니다. 마치 염치가 없는 사람처럼 공동명의 없이 왜 계속 털어서 그런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정말 이사 비용이라도 지켜준다면 나는 이런 말을 안 하겠다. 그런 것도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는데 어디서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 어머님 우리 친정 엄마가 주신 집이니 당연히 제 명의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 집을 살 때 남편이 돈을 지원하지도 않았고 세금을 내면서도 돈을 내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기분이 나쁘다면 그냥 그 집을 다시 친정엄마 명의로 되돌려 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어머님 마음이 편해질 것이에요. 왜 주신 집을 다시 돌려주는 소리를 하나요? 이미 주신 집인데 왜 다시 돌려주려고 해요? 말하고 있는가요? 와, 그냥 지금 이름을 걸어주면 되는데 그게 왜 이렇게 어렵다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야. 공동명의 타령을 하면서 남편에게 부부가 공동명의를 해야 한다고 다 그렇게 다시 마누라 이름으로 바꾸고 있는데야. 남편도 웸심을 갖다니 뭔지 세게 조사하면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우리 엄마가 돈 욕심이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가야, 내가 이것을 받아들여 살까 봐 걱정스럽다 하면서 안심을 할까 걱정하는 건가 보다. 그렇지 말고 혹시 이름만 슬쩍 변경해 줄래요? 내가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겠니? 그냥 그 집이 마음에 들어서 이런 건 아닌데 우리 엄마가 너무 걱정하고 잔소리를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엄마가 마음 편하게 해주자고 지금 공동명의를 해주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산 집이 아니라 엄마가 산 집이라고 말할 때도 있다.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우리 엄마가 이 집을 일찍 나에게 선물해 준 거라고 말할 때도 있다. 이거는 엄마의 노후 자금이었는데 내가 물려받은 것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죄송하고 미안했지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엄마에게 명의를 다시 넘겨주도록 해야겠다. 없어진 것은 절대 안 되니까. 매우 심란했지만 장모님은 우리 부부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선물해 주신 집인데 왜 명의를 다시 넘겨주냐고? 알았어. 엄마에게 잘 말해주겠다. 이렇게 하자. 남편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명의를 돌려주는 이야기는 더 이상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렇게 엄명을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 그 명백한 혼란이 점점 커져간다. 그 집의 명의를 돌려주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야단이 나고 있어. 악마 같은 그 제사 제삿날이 돌아왔네. 정말 이번에는 어떤 소식을 들을지 두렵기만 한데 어떡하지? 시어머니가 전화를 해왔을 때 내버려 둬는 태도를 보인다면 이번 주에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궁금하다. 어디 한 번만 걸려보라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마침 잘 됐다 싶었어요. 제사를 준비하면서 골탕을 먹일 계획만 머릿속으로 내내 그리고 있었죠. 저희는 1년에 11번 제사를 지내는데 그중 명절을 제외하고 2번의 제사는 크게 준비하는 행사였어요. 3월에 업적을 세우신 선조님을 기리는 제사를 지내는 날이 왔을 때 모든 친척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냈어요. 준비할 것도 많았고 일손도 많이 필요했기에 각 집안의 며느리들이 모여 준비를 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누가 누군지 구분도 안 되는 정도였죠. 이런 때에는 상대에 대해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했어요. 재료를 손질하고 안부 인사도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 아버지께서 급하게 전화하셨다고 하셨어요. 제 사아버지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의아했지만 받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어디에서 무얼 하고 있는지 물으셨고 급한 일이 있나 물었어요. 휴대전화를 확인해보니 친정 아버지로부터 5통의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는데 불길한 예감이 들면서 시댁에 있다고 대답하고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물었어요. 제사라고 아이고 안 돼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기로 했다고 택시를 타고 가다 길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지금은 병원 응급실에 계시다고 연락이 와서 급히 가야 해요. 주소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현재 제사가 문제라서 금방 갈게요. 악한 소리를 지르며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찾으시는데 며느리들이 나서서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계신데요. 지금 당장 가야 해요. 택시를 타고 가는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꽤 큰 사고인 것 같아요. 제사를 지내는 건 나중에라고 생각해요. 중구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다는데 30분 내로 도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너무 불안해요. 지금 가야 한다고요? 사태가 심각해 보이니 조심하세요. 그랬죠.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이송되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당연히 가봐야겠죠? 누가 말하는 이하은 씨가 제사 준비를 떠넘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야 겁쟁이가 아니잖아요. 이하은 씨가 탈출을 시도한 적도 없고 친정엄마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경중인지 그리고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다고 하죠. 제사가 중요한 거예요. 일단 제사는 중요한 의례니까 그만큼 책임감 있게 해야지요. 어디가 그렇게 쉽게 가는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사정을 이렇게 저렇게 도맡기는 게 말이잖아요. 그쪽에서 개인 사정이 없을 때는 그렇게 모조리 다 해결하고 떠나야지요. 하지 않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지금은 그 집안으로 대대로서 내려오는 거의 큰 행사가 있는데 일 당장 가야 하는 게 아니에요. 시집이든 친정이든 당연 친정이 먼저죠. 그쪽에서는 여러 며느리분들이 서로의 일정 때문에 바빠서 왔는데 그때 시간을 들여서 서로에게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뤄둘 게 없이 다 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쩌자면 재수 없이 사내하고는 끝까지 못 나가 되는 부담에 몸부림치곤 한다면서요. 그럼 남편이나 아버님께 여러 부분을 부탁하시려고 했는데 일이 거센다. 그것도 재료를 하나하나 꺼내어 정성껏 준비해도 끝이 없는 일인데요. 아유, 괜찮으니까 빨리 병원 가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할게요. 이거 완전 잘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에는 버릇을 제대로 들여놔야 하잖아요. 반드시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아들이 장난으로 키워졌으면 조상께 제대로 부모님께 철을 올려주어야겠죠. 어디 엄마의 얘기절에 남편은 은근슬쩍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보더니 이게 왜 나무를 보는 게 아닌 건지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왜 옷을 벗는 거예요? 지금 바로 입어야 하는데 뭐래요? 엄마가 다 꾹 찰 때마다 죽은 사람이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조상님들을 기억해야 하는데 이러한 말은 하면 안 돼요? 재료도 거의 다 준비됐으니 빨리 요리를 해서 나가야죠. 나도 체면이 있잖아. 난 장남이니까 제게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우리 가족이 오래오래 평안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해요. 다른 며느리들도 모두 말이 없어지면서 저와 시어머니를 번갈아 가며 봐요. 그 눈빛이 압도되었어요.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나 이쁘게 들 수 있게 옷을 줍니다. 우리 아들이 이러는 바람에 재물도끼나 진짜 댓글 꼬인 거 알지만 원수는 있고 없고가 있다고요? 시집식으로 해야지. 이제 제사가 끝나면 가야 해요. 내가 평안하게 가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도움이 됩니까? 사돈 어른이 계시니까 지켜줄 사람이 있겠죠?
당신이 거기서 잘 보세요. 기다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잖아. 그 말에 너무나 열이 받아서 나는 시어머니가 내게 던져준 앞치마를 담배갑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아무리 며느리에게 기강을 잡고 싶고 기를 누르고 싶다고 해도 말이지. 친정 엄마가 다쳤다고 하는데 그 자리에도 못 보게 하는 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이에요? 나는 시어머니의 그런 행태에 너무나 열받았고요.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시어머니 얼굴에 앞치마를 던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전부 합주기가 되어 얼음이 되어 숨 쉴 수도 없고 내가 시어머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내게 앞치마로 얼굴을 때린 것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뭔지 미친 것 아니냐면서 소리를 지르며 다가왔어. 아, 내 머리를 잡아채고 가두는데 간 사람들은 헉하는 소리를 낸다만 막을 수도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머리를 잡혀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시어머니의 정강이를 발로 찼어. 시어멜니가 아파하며 주저해도 열받은 대로 받아써서 두 번째로 전 접으려고 반죽을 만들어 놨던 것을 바로 시어머니 머리에 쏟아 부었어. 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미치지 않아. 이 아까운 재료를 지금 우리 엄마 머리에 다 부어보면 어떡해? 이걸로 다 버려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그 눈을 뜨세요. 아이고, 반죽 냄새. 엄마 괜찮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좋아요? 엄마, 당장 씻어야 할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미쳤어. 미친 게 누군데 지금 나한테 미쳤네. 마에 그딴 소리를 지르고 앉아 있어? 여기 있는 사람들 죄다 붙잡고 물어봐라. 친정엄마 교통사고 당했다는데 제사 지내고 가라는 시어머니가 미친 놈인지 아니면 그런 시어머니 머리 위에 반죽 부어버린 내가 미친 놈인지. 누가 더 미친 영 같냐? 아, 이게 사람이 말이야? 해도 너무하다. 친정 엄마 생사도 모르는 마당에 지금 죽은 니네 조상 제사를 지내고 가라고? 죽은 사람이 산 사람보다 중요하냐? 이미 죽은 사람이 뭘 얼마나 도와준다고? 귀신 주제 목숨 부어있는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 너 지금 덕망 있는 우리 조상님들께 귀신이라고 했냐? 아, 너 지금 우리 조상님 무시하는 거야? 얼마나 덕망이 있으신 분인데 욕 보이는 거냐고? 우리 조상님들은 그냥 돌아가신 분들이 아니라니까. 오늘 제사하는 분들은 의로운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영웅이라고. 영웅, 그 몫을 기리고 기운 받자는 거라고. 그 자리를 내가 다 망친 거라고. 이 정신 빠진 놈아, 누가 망치긴 뭘 망쳐? 그때부터 제 카드들 제발 꺼지라고. 내가 골보고 너랑 살면 호구신이지. 그래서 너랑 이혼한다. 우리 엄마는 무시하고 귀신이나 찾는 너희 가족들이 죄다 미친 것 같아. 아, 아니지. 아니네, 너희 조상님이 글쎄, 나를 도와주나 보다. 이딴 새끼랑 그만 살라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마련을 해주셨나 보다. 귀한 집 아이랑은 하루 빨리 연 끊으라고. 지금 우리 조상님이 듣고 계실지도 모르는데 감히 이런 아이라는 말을 거들먹거려. 노트. The text might contain some errors due to the limitations of machine translation. 친척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답답하고 미련스러워 보이며 이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놓으며 시댁 어머니와 남편이 모두 귀를 황홀하게 펴고 황당해하며 바라봤다. 이때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이럴 때가 있어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나를 싸우지 말라며 전화가 끊길까봐 눈치를 보더라. 거기 부동산이 내 집이네. 내 집 좀 내놓으려고 얼마 전에 이사한 고동이네네. 바로 집 금매로 내놔주세요. 아니, 진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생쇼하는 거야? 내가 아주 우리 집안을 물러보고 이런 짓을 감히 하면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 말에 콧방귀를 뀌면서 다른 며느리들을 쳐다보며 이야기를 했고 다들 소심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내 편을 들어주었다. 그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내 이야기에 공감을 주는 분위기였다.
이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눈치를 살피며 현실을 깨닫고 일단 병원에 가서 이야기를 나누자고 말을 전했다. 남편이 옷을 입으면서 차 열쇠를 챙기는 척하자 나는 차 열쇠를 단박에 빼앗아 왔다. 꺼져. 우리 엄마가 너를 보면 내려가던 혈압도 올라가겠다. 너와 함께 차를 타고 숨이 막히는 시간을 보내라고 말했어. 그냥 나 혼자 편하게 가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그냥 둬. 조상님이나 벌할 일을 다 해. 조상님이 이혼해서 평화롭게 지내도록 빌더니 마침내 말 끝까지 서둘러 시댁을 나왔어. 여자를 태워주겠다는 말을 하긴 했는데 듣지 않고 걷다가 택시를 잡아 올랐어. 엄마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택시에 타서 출발했어. 그러나 남편의 정강이를 발로 차주고 혼자 택시를 탔더니 택시기사도 왜 내가 도망치는지 생각한 것 같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바로 출발했어. 멀리서 남편이 소리쳤지만 신경 쓰지 않고 내 길을 가야 했어. 사고는 크지 않았지만 친정엄마는 경미한 상처가 있어서 오랜 시간 입원해야 했어. 친정엄마가 눈을 뜨고 나와 눈을 맞춘 후 곧바로 법원으로 가서 이혼소장을 작성했어. 집에 돌아오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있었는데 걱정하는 척하면서 잘 굴러간다고 말했어. 남편의 걱정에 대해 이혼을 요구했더니 미리 작성한 이혼소장을 던지니 남편은 시어머니는 물어보셨어. 이렇게 된 걸로 이혼할 만큼 무슨 일이 있었더냐. 그리고 자기들의 행동이 과한 것 같다며 반성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일로 이혼한다면 어떻게 살 것 같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가 집을 사서 요새에 떨까 하는 걸 봐서 의도적으로 길을 막아 몰리려 했던 건가. 그래서 우리가 과한 것 같다며 큰 반성을 하고 앞으로 조심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확신한다고 했지요. 이게 다 끝난 일이지만 왜 아프게 해? 라고 덧붙였어요. 웃음 지어다 지금까지 상처는 이미 남았고 왜 다시 수정해야 되냐? 라고 했지요. 너무 우습다고 잘 농담해라고 덧붙여요. 세자의 말 잘 들어라.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는 게 더 낫겠다 싶다. 그동안 엄마가 남편을 향해 이중적으로 행동했지만 그것에 속아들어 했나 봐요. 본성이 그나마 이런 것이었다니 정말 참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겠네요. 함께 살아온 만큼 이혼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지. 아들 말로도 우리가 머리 숙여서 들어갔어야 했는데 너도 조금은 고개 숙이고 가야 해. 왜 나? 이미 있는 정이 없어. 다 털린 상태라서 아이 데리고 혼자 있기 훨씬 나을 것 같은데 라며 집에서 나가달라고 했어. 야, 왜 그렇게 당당해? 고개 들어와서 말해. 너도 잘못한 일이 없잖아. 도대체 제사 음식에 뭐를 넣어놨길래? 아, 배터리가 대단히 잘 들어갔어. 사실은 시어머니가 요리를 좋아하더라. 그래서 김치전 반죽에 캡사이신을 넣어놨어. 그래서 다들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들어가야 했지 들락날락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아주 당당하게 잘한 거 없으니까 쌤쌤 치자고 남편이 말을 하는데 저는 싫으니까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혼하자 그 안 해주면 내가 소송이라도 걸어야지. 뭐 위자료 두둑하게 받겠네. 내가 그동안 당해온 게 있으니까 위자료. 아,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그러면 나도 내 집 이거 재산 분할로 다 받아낼 테니까. 나도 한몫 챙기고 좋네. 이 바보 천지야, 증여재산은 재산 분할에 안 들어가네요. 내가 세금까지 담을 받은 집인데 내가 뭔데 무슨 수로 한몫을 챙겨 위자료 이야기에 쫄은 건지 뭔지. 이유는 저대로 못해준다고 강자를 부리길래 변호사를 보란듯이 만나러 다녔더니 그제야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치졸한 놈들이죠. 저는 아이의 양육권을 가지고 왔고요. 이혼을 마무리 짓고 살고 있던 집에서 짐을 챙겨 일부러 친정으로 왔어요. 언제 들이닥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은 전세를 놓고 친정에서 지내다가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취직 자리를 알아보러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양육비만 챙겨받고 연락도 하지 않던 전 남편의 소식을 우연히 듣게 되었는데요. 저랑 이혼하고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했는데 글쎄 양다리를 걸치다 들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주제 양다리는 무슨 양다리인
이제 말을 잘 듣는 여자를 만나겠다고. 이 여자, 저 여자 찍적거리다가 전부 다 들통이 나서 결국은 좌천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전 시어머니는 이 와중에 제사 지낼 며느리 데려오라고 난리통이라고. 결혼하던지 뭐 하던 결정이 그 자체로 며느리로서 잘 말드는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이 상처와 아픔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들을 키우면서 이겨내고 버티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런 시련이 없을 것을 믿으면서요. 제 삶은 지금부터 꽃길이라 생각하고 강하게 아이와 함께 이겨내 보겠어요. 감사합니다.